자, 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오늘 가영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14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릅니다. 자, 자연수 12의 분할 중에서 같은 수가 4개 이상이 포함된 서로 다른 분할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자, 우리가 그 문제를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어쨌든 4개 이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 한번 해보자고. 첫 번째는 뭐냐면은 1이란 것이 111 이렇게 1이 4번 있는 경우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222 이렇게 똑같은 문자가 2가 4번 있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3333 이렇게 4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최소 4번은 돼야 되니까 최소를 너희가 잡아내는 거야. 이렇게 최소. 자, 이렇게 잡아주면 이제 나머지 숫자가 얼마 남았냐면 8이라는 것이 남아있는데 여기는 얼마 남아있어요? 5가 남아있, 4가 남아있니? 여기는 0이라는 것이 남아있어.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저 10이라는 것을 3333 나오면 더 이상 끝이죠. 그래서 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22를 만들어 놓고 나면 나머지 4란 숫자, 그죠? 8이니까 4란 숫자를 너희가 분할시키면 되죠. 그럼 4란 것을 1을 4번, 뭐 4, 0, 그 다음에 3, 1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총 5가지 경우수가 발생해요. 자, 8이라는 것을 너희가 좀 해보면 되는데 8이라는 것을 22가지가 나오거든. 계산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간단한 거니까. 자, 문제는 이런 아이디어로 푼다는 거랑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1111 또 222 이거 있고요. 여기에 둘둘둘둘에 1111도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중복돼서 하나가 더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답은 22 플러스 5 플러스 1에서 중복되는 하나 빼주는 거야. 이 녀석이 누군데요? 그치? 이거. 되니? 빼주면 얼마 남아요? 답이 27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14번 질문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15번입니다. 자, 이제 15번 질문. 자, x가 0보다 큰 범위 정의된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밑에 값을 구해봐라. 같은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이런 형태의 문제, 즉 밑에 이제 상수가 있고요. 위에 이렇게 문자 있는 문제. 자, 이런 것도 어떻게 썼어요? 한 번은 대입하고 한 번은 미분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1을 대입해보면 얘가 2분의 1, 제로, 마이너스 1가 어차피 떨어지죠?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여기서 양변을 미분하는 목적을 둔 겁니다. 자, 미분 바로 할게요. 자, 우리 이과 친구들이니까 합성함수 미분할 수 있죠? 자, 들어갔다 밖으로 튀어나오면 2x에 f의 x제곱는 자, 얘는 미분하면 x 마이너스 2배 ln x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이제 fx 제곱이라는 것을 정의 한번 해봐요. 왜 그런지 하면 어차피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넘어가면 얼마가 돼요? 2분의 1. 자, 그 다음 마이너스 x 제곱분의 ln x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이 x제곱이라는 것을 t로 치환해봐요. 이 친구를 t로 치환해서 지금 뭘 만드냐면은 ft라는 걸 만들 거예요. 왜? 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ft라는 거는 자, 얘는 2분의 1이 그대로 오고요. 그죠? 마이너스 자, x제곱이 t가 t가 되고요. 자, 여기 이제 x라는 것을 루트 t가 되니까 2분의 1이 밖으로 내려와서 2t분의 ln 뭐 t 이런 식으로 너희가 쓸 수 있는 거겠죠. 됐죠? 여기 이제 ft입니다. 자, 그러면 인테그랄 1부터 이제 2까지 1부터 2까지 그 다음에 t분의 1에 그 다음에 f t분의 1 dt. 자, 얘는 뭐예요? 얘를 이제 집어넣어서 자, 어떻게 집어넣냐면은 ft란 것이 있으니까 ft분의 1은 어때요? 다시 뒤집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간단히 너희가 넣어서 적분만 해주네요. 적분은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적분 계산해주면 답은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과 친구들이니까 뭐 계산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을까 믿고 선생님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6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는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야?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와 g가 있대요. 자, 그럴 때 모든 x에서 이렇게 합성함수가 지금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지금 나란 조건을 볼 텐데요. 자, 나란 조건 볼게요. 자, 우리가 분모가 0에 수렴하죠. 극한값이 0이죠. 그 분자의 극한값도 뭐가 돼? 0 돼야 되니까 여기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G2는 얼마야? 2라는 값을 만족하겠지. 그렇지. 두 번째는
자, 우리가 뭐 미분에서 이걸 정의를 가져서 뭐 쓰던 아니면 로피탈 쓰던 어쨌든 간에 얘는 너희가 3배 G 프라임 2란 값을 알고 있네요. 그죠? 얘가 얼마야? 6이라고 했으니 결국은 우리가 G 프라임 2가 답이 2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G2가 2고 그 다음에 G 프라임 2가 2인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제 뭘 하냐면은 우리가 x = 2에서 뭘 구하고 싶어? 접선의 기울기. 즉 f 프라임 2의 값이 궁금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얘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죠. 자, 갈게요. 자, 얘 그냥 바로 미분할게. 합성함수 미분. 자, f 프라임 gx 그 다음에 g 프라임 x. 자, 앞에 거 미분하면 얼마가 돼? 2x 제곱 그대로 두고요. 뒤에가 2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해주면 얼마가 돼요? 4x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자, f 프라임 gx 그 다음에 g 프라임 x. 자, 얘가 2x 묶어내서 남는 거 뭐냐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떨어지고 2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제 뭐냐면은 얘를 대입해보래. 그래서 x 대신 얼마 대입하냐면은 2란 숫자를 대입해주면 f 프라임 g가 얼마였어? 그냥 2였었죠. 그냥 그대로 2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g 프라임이 얘가 얼마였어? 또 2였었지? 숫자 2를 곱해줄게요. 자, 이 녀석이 여기다 2를 대면 2의 제곱에 얼마야? 여기 들어가면 4, 8, 7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정말 내가 구하고 싶은 f 프라임 2라는 것은 얼마가 돼요? 2분의 7에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정답 몇 번? 정답 2번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넘어가 보자. 17번째 질문입니다. 17번. 자, 17번 문제는 우리가 2차 곡선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너희가 알고 있니?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뭐냐면은 초점이 2,0, 마이너스 2,0의 어떤 쌍곡선이 있대요. 그런데 포물선도 봐요. 포물선. 자, 얘가 원래는 y제곱 이퀄 4px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p값이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아, 그러면 이 포물선의 초점과 그 다음에 쌍곡선의 초점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럴 때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습니다. 지금 a제곱분의 b제곱 값을 구해보세요가 지금 질문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포물선이 지금 이렇게 지금 있고요. 자, 쌍곡선이 지금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갖다 치자. 됐지?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지금 초점 F가 있어요. 자, 그럼 쌍곡선 여기 어떤 값이야? 바로 A란 값이 되겠죠?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가 P인데 자, 그럼 여기 이제 뭐냐면 준선을 내릴 수 있죠. 준선. 자, X축 이렇게 준선 내렸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그 PF 이 길이가 얼마였냐면 5였었어요. 이 길이 5다. 그러면 이 길이도 얼마가 돼요? 당연히 5라는 길이가 되겠죠. 뭐 그림은 좀 삐딱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실제로 여기까지 길이가 2가 되고 여기는 얼마이다? 3이 되죠. 그럼 얘가 3, 얼마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점이 P라는 점은 포물선에 있는 점이기도 하고 쌍곡선에 있는 점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이 점을 어디야? 여기다 대입할게요. 자, 그럼 y제곱은 얼마가 돼요? 4p, 그러니까 8에 x니까 3, 24. 자, 얘는 6, 4, 24니까 2루트 6. 그게 바로 p라는 값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이제 뭐냐면은 a6분의 b제곱의 값을 구해보라가 지금 질문이에요. 뭐 계산 너무나 간단한 거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 점을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 또 잡아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도 갖고 오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계산을 쌍곡선이 a제곱분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이 꼴이야. 자, 어차피 미정에서 두 개니까 식이 몇 개 나와야 돼요? 그렇죠. 2개 나와야 되죠? 그럼 첫 번째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상에 3,2루트 6이라는 값이 하나 있어. 자, 그래서 a제곱분의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b제곱분의 얼마야? 24가 되겠죠? 이 값이 1입니다. 라는 a값, b값 잡을 수 있을 거야. 됐지?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점근선의 방향을 구할 수 있죠. 점근선 방식.
자, 그럼 정근사 방식이 뭐냐면은 저 쌍곡선의 심이 이렇게 될 텐데 맞죠? 이렇게 될 텐데 얘가 항상 뭐예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죠. 그럼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된 상태야.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묻는 a제곱분의 b제곱이라는 것은 결국 이 a분의 b의 전체 뭐야? 기울기의 제곱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 이 녀석의 전체 완전 제곱 형태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되건 간에 계산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자체 계산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들 초점이 같아서 이들 이렇게 된다는 정도의 사실, 즉 이 점을 구하는 거.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2차 국선 문제가 이 점을 구하는 목적을 많이 둬요. 쉽든 어렵든 간에. 그래서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해요. 자, 18번째 가겠습니다. 자, 18번 다음은 모서리 한 면이 얼마인? A인 정사면체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지금 AB, AC를 잡았죠? 이 뒤에 AC, 이렇게 AC. 자, 그 다음 BD, B는 뒤로 잡아줄까요? 자, 얘를 평행한 평면을 잘랐대요. 그래서 생기는 단면 PQRS. 그럼 얘와 얘는 흰선과 평행할 거고, 그죠? 얘와 얘는 연두색 색깔과 우리가 평행할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구하는 과정을 할 텐데, 자,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두 변은 각각 뭐예요? AC에 평행하고 아까 흰색 얘기하는 거였었죠. 두 번째는 얘들은 BD에 각각 평행하래요. 연두색. 그죠? BD.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전부 다 각각 평행이니까 뭐가 돼요? 당연히 평행 3행이 되겠죠? 그럴 때 중점을 M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중점 M에 대해서 AM, BD, 그 다음 얘들이 각각 수직이기 때문에 전체가 수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각형은 이제 뭐가 돼요? 직사각형이 된대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PS를 우리가 X, 그 다음 PQ를 Y라고 뒀어. 무슨 얘기냐면은, 자, 그림 다시 한번 가볼게. 자, 이제 그림 있었는데, 지금 여기 PS가 어디 있어요? 요만큼 우리가 뭐라고 둔대요? X가 둔대요. 그 다음에, PQ. 지금 이만큼의 길이죠. 이 세로의 길이를 Y라고 둔대요. 그러면 X 더하기 Y는 얼마입니까?가 지금 질문이죠. 맞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요. 그림. 자, 그래서 PS를 X라 두고요. PQ를 Y라 두면 우리가 X 플러스 Y, 즉 이 길이와 이 길이 합이 되겠죠. 그럼 뭐가 돼요? 전체 길이가 되겠지. 닮은 비를 통해서. 그래서 얘는 뭐가 돼? A라는 값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수에 의해서 얘는 뭐가 돼요? 4분의 A제곱이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얘기는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식에다가 이 숫자를 대입해주면 답은 얼마가 돼? 답은 5번, 14 이렇게 너희가 체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한 문제였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19번째 질문입니다. 자, 두함수 f와 g가 f가 지금 a의 x-의 제곱, gx가 ln x-에 대해서 두 곡선이 한 점에서 뭐한대? 접한대. 자, 이 ln 보세요. ln이라는 것은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 a가 음수라서 위로 이렇게 볼록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볼록이면 지나는 거죠. 접하는 게 아니라. 접할 수 없죠. 자, 그럼 접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지금 내가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접할 가능성이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A라는 말은 특별히 일부러 안 줬어요. 너희가 이걸 할 수 있니? 라는 정도 묻기 위해서. 그래서 A는 여기선 당연히 양수란 값이 돼.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래로 볼록해야 얘와 최소한 한 점에서 접할 수 있다. 그럴 때 그들 둘러싸인 면적을 구해봐라. 가 지금 질문이에요. 그럼 결국은 얘가 이렇게 되고 2를 중심으로 자, 이 친구는 얼마가 돼요? 또 2를 중심으로 3 넣으면 0 되겠죠? 얘는 점근사에 될 거니까. 그래서 3을 집어넣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지. 자, 그럼 만나면 두함수 FG와 그래프와 X축으로 사이 이 부분에 뭘 구해라? 면적을 구해라. 지금 질문이야. 자, 그러면 이 점이 뭐가 돼요? 접점이죠. 접점이니까 이 점이 T, B'이라 그러면 결국 첫 번째는 이 점의 Y값이 똑같으니 첫 번째는 FT란 것과 그 다음에 GT가 똑같겠죠.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거 풀 겁니다. 두 번째는
공통 접선이다 보니까 이 점에서 뭐가 돼?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할 거야. 그래서 F'T 그 다음에 G'T 얘가 같을 거예요. 자,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뭐예요? 이 T값을 구해서 이 곡선의 면적에서 누굴 빼면 돼요? 이 부분의 면적을 싹 빼버리면 내가 원하는 면적이 나오겠죠. 무슨 말이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 그림 솜씨가 별로 좋지 않으니 그림을 땡겨왔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값을 구하게 되면 아까 선생님 주부대 얘기했다시피 요만큼의 이 면적은 이만큼의 정적분 값에서 요만큼 부분은 어때? 빼면 되죠. 그랬더니 이 값이 t 값이 될 거야. 우리는 지금 얘만 확인해 주면 되겠다는 얘기지. 그치? 오케이? 확인 한번 해보자. 자, 이제부터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t 값을 구해서 첫 번째 뭐였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ft와 gt가 같습니다 라고 풀 겁니다. 자, 그래서 ft부터 할게요. 그러면 ft와 gt가 같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a의 t-2의 전체 완전 제곱 그 다음에 ln의 t-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얘가 첫 번째 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F'T와 G'T가 똑같다 그랬죠? F'T, 그 다음에 G'T. 됐니? 얘 미분 한번 해볼게요. 자, F'T가 얼마가 돼? 그러면 2배 A의 T-2. 자, 오른쪽은 얼마가 돼요? 그러면 T-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얘들이 같대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T값을 구하는 게 일단 관건이거든요. T값. 그러니까 A값이 모르는 상태에서 T값을 구하려니까 A가 소거되는 방향, 즉 이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A의 T-1을 넘어가면 얼마가 돼요? 2배 T-2분의 1이니까 다시 쓰자. 얘를 T-2에 그 다음에 A의 T-2 이렇게 쓰고 자, 그럼 A의 T-1을 넘어가면 2배이니까 T-2분의 그 다음 2에 그 다음 2배 T-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되나 제 말이? 이해됐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얘를 넘겼어도 괜찮고요. 어찌됐건 간에 얘는 소거되면 얼마가 돼요? 2분의 2라는 값이 되겠죠. 그게 누구예요? 이 녀석이 되는 거지. ln의 t-, 이렇게. 그럼 끝났네. 결국 t-2라는 녀석은 뭐가 돼요? 루트 2라는 값이 되겠죠. 그죠? 왜? 얘가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t라는 값은 얼마가 돼? 루트 2에 플러스 2라는 값이 돼요. 됐죠? 자, 이제 이 녀석을 대입해주면 누가 나와? 이제 A값 나오니까 A는 구해주면 A는 얼마야? 2배 2분의 1 정도 계산이 가능하겠다. 자, 그럼 우리가 면적 S란 것은 인테그랄 0부터 얼마가 돼? 이 값 루트 2 플러스 2에 그 다음에 2배 2분의 1 A에 그 다음에 X-의 완전제곱이죠? X-의 완전제곱 거기에 dx. 자, 거기서 누굴 빼야 돼요? 그 다음에 3부터 루트 2 플러스 2 교점까지. 자, 그 3이란 건 뭐냐면은 자,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잠깐. 여기 2부터 요까지. 2부터겠죠. 0이 아니라 쏘리. 자, 2부터 여기까지 면적에서 3부터 여기까지 면적 어때요? 싹 빼줘야겠죠. 맞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자, 저기는 이제 ln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ln은 얼마였어? 아까 좀 전에 x-2 전체 dx 이렇게 너희가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뭐 계산은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맡기는 거니까 얼마예요? 3분의 2배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텐데요. 그 정답 몇 번? 뭐 1번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20번째 질문입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던져요? 4번 던집니다. 나오는 차례로 A, B, C, D라고 했을 때 최대값이 뭐예요? 홀수일 확률을 구해라가 지금 질문입니다. 자, 이거 예전에 이런 형태 문제가 사관학교 이런 데서 좀 많이 빈번하게 출제됐던 문제예요. 자, 그래서 풀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솔루션 두 가지가 아마 해설지 있을 텐데 첫 번째 뭐냐면은 따박따박 푸는 거. 왜 선생님 두 가지 했느냐면은
자, 친구들이 2번 풀이가 더 좋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1번처럼 너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나눠서 푸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선생님 했던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최대값이 홀수니까 첫 번째는 최대값 m이 1일 때, 즉 홀수로서 최대값이 1일 때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는 m이 3.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1, 2, 3 중에 아무거나 나오는데 3이 적어도 한 번 나오면 되잖아. 자, 그럼 1, 2, 3 중에 하나, 1, 2, 3 중에 하나. 그러니까 3의 4제곱이 되겠죠. 자, 근데 뭐가 안 되냐면은 3이 한 번도 안 나와. 3이 한 번도 안 나오면 최대값이 3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과 2로만 나오는 총 방법에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2의 4제곱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81에서 16을 뺐더니 얼마가 돼요? 4, 5, 7, 65? 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맞구나. 선생님 원래 덧수 뺐으면 잘 못해서. 자, 그럼 세 번째는 최대값이 5인 거야. 자, 이 말은 뭐냐면은 1, 2, 3, 4, 5 중에 아무나 나와도 괜찮은데 5가 적어도 한 번은 그렇지 나와야 되지. 그럼 뭐가 안 돼요? 1, 2, 3, 4로만 구성된 건 안 되잖아. 아이 무슨 말이냐. 다시 최대값이 5가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5가 적어도 한 번은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행에서 1, 2, 3, 4, 5가 어떤 거가 나와도 괜찮아요. 단지 5가 한 번 이상은 나와야 돼. 그지? 그러면 1, 2, 3, 4로만 된 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5의 4제곱에서 4의 4제곱을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친절하게 계산했더니 얘가 얼마냐면 369야. 자, 그럼 이들 다 더한 게 어디에 올라가? 그렇지, 분자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푸는 것이 20번입니다. 자,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21번. 자, 21번 요즘 최근에 이런 분수꼴의 형태의 어떤 함수가 자꾸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이 분수꼴을 너희가 좀 기억을 해둬요. 자, 예전에는 그 교과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수학 2파트에 이 분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친구들이 이걸 잘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걸 안 배운단 말이야. 그런데 최근에 이 문제가 자꾸 나와요. 자, 원칙 정의 풀이는요, 우리 해설지처럼 얘를 통분해서 통분 후에 목의 미분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약간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어요. 자, 얘가 플러스인 게 사실은 더 그리기 쉬워요. 자, 어떻게 그리냐면은 플러스만 쓰면 잠깐 보여줄게요. 자, 이쪽 봐봐요. 자, x-1분의 1 플러스 만약에 x 더하기 2분의 1. 자, 이거하고 a의 x-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해 개수 이 몇 개인데 a 따라서 어떻게 됐는데? 라는 게 질문이었다 치자. 그러면 너희는 얘를 그리고 얘는 뭐예요? 기울기가 a인 상태에서 1,0을 지난 직선이니까 얘만 그린 상태에서 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너희가 변화를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를 그린 관건인데 얘를 광주를 f라고 둘게요. 자, 원래는 목의 미분을 통해서 너희가 변화를 구하는 게 관건이지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 한번 보세요. 자, 어쨌든 1이라는 것이 뭐가 돼요? 점근선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점근선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x를 양의 무한대 발산시켜보세요. 양의 무한대. 그럼 어때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라서 0이 수렴하죠? 0이 수렴하죠? 이 상태에서 1의 얘가 점근선이니까 1의 우극한 볼게요. 1의 우극한을 보게 되면 얘는 어쨌든 수렴합니다. 상수에. 그런데 1의 우극한 어때요? 양의 무한대 발산해버리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 이해됐어요? 예,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1의 좌로 보내볼게요. 1의 좌 수렴합니다. 자, 얘는 어때요? 1의 좌는 그렇죠. 마이너스 1을 발산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우극한 수렴합니다. 뭐예요? 마이너스 우극한 양면을 발산하죠. 그래 그래프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 값이 얼마인지 아까 내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계산해봐야 되니까 일단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음의 무한대 발산하면 당연히 0에 수렴할 텐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의 좌극한이 음수이다 보니까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너희가 뭐야 대충 그려낼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얘가 1,0을 지난 직선이니까 얘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너희가 교점들을 드디어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스마 이해됐어요? 자, 이게 그래프 그린 요령입니다. 그게 분수함수의 그래프 그린 요령이고요. 원래는 이제 통분해서 우리가 목의 미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이제 이런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법은 뭐냐면은 네가 이거 할 수 있겠어? 그릴 수 있겠어? 또는 확인할 수 있겠니?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자, 이게 목의 미분인데 선생님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가 그릴 수도 있다. 자, 그럼 빼기도 마찬가지야. 빼기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빼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친구들이 뭐 연습 정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잠깐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잠깐 볼게요. 자,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미분하게 되면. 그래서 수렴. 여기는 원래는 이제 우리가 중간에 플러스면 이렇게 됐던 것이 음수라서 이렇게 되는 극대를 가지는 그런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눈에 보여도 어때? 극값 하나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요 정도 해보면 돼요. 어차피 1과 마이너스 2가 뭐가 돼? 정분해 되죠. 이 상태 양이 무한대 발산, 영수렴, 음의 무한대 발산, 영수렴입니다. 그럼 중간 것만 얘가 어떻게 될지만 너희가 고민하면 된단 말이야. 플러스라면 어때요? 극값 있어 없어? 없어. 마이너스는 이렇게 극값이 있어. 콜? 이해됐어요? 그래서 기억번 어때? 극값이 한 개입니다.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오케이. 자, 니은 볼게요. 이제는 얘를 둘이가 똑같아요. 갖다 줬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x 이렇게 할게요. x-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얘가 a의 x-1이에요. 자, 좀 전에 누구만 그렸냐면은 요 녀석 요까지만 그렸던 것이 그래프가 그랬다면 이제는 같은 거를 그려볼래? 또는 얘를 그려놓고 얘를 해서 서로 한 세 점에서 만나게 한번 해볼래? 라는 게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해설지 그림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얘를 직접 넣어서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선생님 생각은 그게 아니라 좀 더 이 그래프에서 얘를 변화시키는 좋다. 근본은 뭐냐면은 얘를 지나, 요즘 지난다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요렇게 기울기를 가지면 즉 접할 때, 여기 접할 때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딱 몇 개 점에서 만나? 2개 점에 만나죠. 그러면 요 기울기보다 기울기가 좀 더 커지면 어때요? 기울기가 좀 더 커지면 어떻게 돼? 그래프가 요렇게 되겠지. 그럼 몇 개 점에서 만나? 하나, 둘, 세 개에서 만나지.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얘가 여기 접합니다. 즉 판매티가 0입니다 라고 푸는 것이 더 나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아니면 얘가 접선입니다 해도 괜찮고. 그래서 풀이 방법 두 가지야. 답지처럼 그래프를 보세요. 이렇게 그려서 아 여기가 지금 그 4분의 3이 됩니다. 즉 여기 극소를 찾는 거죠. 얘를 갖다 놓고 풀어서 그렇게 해도 괜찮고, 아니면 지금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점을 지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이 얘와 이렇게 접합니다. 얘 접하는 것보다 어때? 기울기가 좀 더 커지면 섬에서 만나니까 그렇게 너희가 판단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렇게 너희가 봐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그 값이 이제 4분의 3이 되니 A가 4분의 3보다 큰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디귿번인데요. 디귿번이 문제가 괜찮았었어요. 디귿번 지문 설명 자체가. 자,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고요. 니은은 맞고 디귿번은 틀렸는데 일단은 볼게요. 답은 이제 한 개라 틀렸는데 그 설명을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x분의 fx, t분의 ft 이거.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원하는 fx 이건 뭐예요? 함수가 있는 거예요. fx 있단 말이야. 이 녀석하고 지금 t분의 ft x인데, 자, 얘를 갖다 놓고 푸는 거 어떻게 보냐면 잘 보세요. 갖다 놓고 푸는 거를. 자, 얘는 이 곡선, 즉 이 녀석과 얘가 뭐예요? 즉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동의해요? 자, 그런데 앞에 기울기 m을 봐봐. 기울기 m. 자, 이 녀석이 t분의 ft인데, 자, 예전에 선생님 한번 설명했던지 싶은데 이런 분수꼴을 뭐냐면 항상 원점 사이의 기울기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그래프가 막 이렇게 다 치자. 이게 y꼴 fx였어. 자, 그러면 이 t분의 ft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t-0분의 ft-0이야.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 만약에 t라는 점이 있어요. 얘가 t, ft예요. 됐어요? t, ft예요. 자, 그러면 t, ft라 그러면 얘 말, 즉 이 기울기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 점과 원점 사이 기울기. 요게 기울기예요. 자, 그러면 t분의 ft, x라는 것은 결국 누구예요? 이 빨간 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 t 값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t 값이에요. 아, 그러면 t분의 ft, x는 뭐예요? 이 직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스마 이해됐어요?
자, 이 점이 t, ft의 그건 뭐예요? 요 직선 의미하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럼 다시 그림 돌아가 봐. 자, 그림 돌아가면 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얘가 지금 뭐예요? t, ft니까 t란 점이 여기 막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들, 여기 t가 있으면 이런 직선들 얘기하겠죠. 자, 그럼 좀 전에 뭐예요? 원래 기준이 뭐야, 그럼 결국? 얘가 이렇게 접하는 접선이 기준이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니은바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어떻게 했었어? 답지처럼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접선을 그려도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선생님 접선을 한 이유는 얘도 같이 치라고. 한 번에 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한 번에 하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굳이 니은번을 거기는 햇살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결국 이 접선을 기준으로 이 접선, 이 기울기 있었죠. 또는 이 점이 있었죠. 얘를 기준으로 너희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도 괜찮아요. 무슨 말 이해되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얘보다 기울기가 작으면 어때요? 기울기가 작으면 만나지면 뭐야? 한 개. 여긴 한 개. 여기서 두 개. 넘어가시면 몇 개? 그렇지, 세 개. 맞아요? 기울기가 자, 다시 봐. 자, 기울기 봐. 요게 지금 기울기가 뭐가 있었어? 얘보다 기울기가 작으면 어때요? 기울기가 작으면 한 개. 얘보다 기울기가 여기 있어 크면 어때요? 크면 세 개. 이렇게 만나잖아. 그 그래프를 그린 것이 어디 있어? 그래프를 그린 것이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거 아니야. 되니? 자, 그래서 불연점 몇 개 있어요? 네, 여기 있는 하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디귿번호 어때요?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걔까지 다 풀었고요. 이제 주관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6번째 문제입니다. x에 대한 방정식 다음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라. 가 지금 질문입니다. 자, 뭐 전통적인 문제인데 3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강제 t로 둘게요. 그죠? 그럼 t는 항상 어때요? 2 이상의 어떤 숫자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결국 t의 제곱에서 2를 뺀 값이고 마이너스 2nt 더하기 38이 0인 상태야. 자, 그럴 때,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가 뭐냐면 2보다는 같거나 커야 되고요. 얘를 우리가 지금 t라고 둔 거란 말이야. t가 지금 2보다는 같거나 큰 상태에서. 자, 그럴 때 얘가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누구? 그러니까 여기에 두 실근을 t1과 t2라 둔다 그러면 이들 모두가 뭐예요? 얘보다 크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강제로 내가 t1 또는 t2 이렇게 둔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가 지금 보세요. 이 그림이 대충 어떻게 되냐면은 3의 x제곱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들 합이니까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1이고 얘가 2예요. 자, 이 상태에서 t1이란 값이 2보다 큰 이렇게 t1을 잡아주면 얘가 어떻게 돼? 서로 두 식을 갖죠. 그게 바로 x1, x2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t1에 해당되는 것이 2개, t2에 해당되는 게 2개 되니까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겠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t 값이 2보다 같거나 큰 건 맞는데 2일 때는요 안 돼요. 서로 다른 것이. 그래서 t가 2보다 큰 건 맞으나 이 t1, t2가 전부 다 뭐 어떻게 2보다 큰 상황이에요. 맞죠? 자, 제일 먼저 거는 근을 구해라가 좀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주면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nt 더하기 36의 꼴령 됐죠? 자, 얘가 t가 이제 t1, t2가 얘가 2보다 큰 어떤 두 식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대칭축. 자, 대칭축이 얼마가 돼요? 2a분의 n 빗꼴이죠. 얼마가 돼? n이 되겠지? 이 n이란 것이 누구야? 2보다는 큰 상태야. 이 첫 번째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자, 판별 d라는 것이 있는데 d 뭐 짝수행 4분의 1을 쓸까요? 얼마가 되죠? 그러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20. 자, 얘가 어떻게 돼? 0보다 큰 상태라고.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되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n이 6보다 크고 마이너스 6보다 작은데 이게 돼야 되니까 결국 n이란 것이 얼마야? 6보다는 커야 되죠. 이런 식으로. 됐니?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F2라는 거. F2라는 것이 얼마였냐면은
양수가 돼야 되니까. 자, 결국 n이라는 것이 어때요? 10보다 작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 n의 범위는 6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차함수를 사실 그려서 이걸 해야 되는데 답은 어쨌든 6, 7, 8이에요. 7, 8, 9 미안. 자, 그래서 다 더하면 뭐 답은 얼마? 24로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걸 왜 이렇게 푸냐면은 보세요. 지금 어떤 이런 이차함수가 있어요. 이 두근이 T1과 T2야. 됐어? 여기 뭐가 있어? 숫자 2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그들의 대칭축이 2보다 커야 되고요. 일단 서로랑 2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 F는 항상 뭐가 돼요? 양수값이 되죠.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 그냥 이렇게 풀고 말았는데 그림을 너희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됐죠? 혹시나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이차함수 그쪽 파트에서 너희가 얘를 한 번 더 복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대칭축 얘가 2보다 커. 그 다음에 판매 D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F가 항상 양수는 값.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26번 질문이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27번입니다. 자, 27번은 그냥 비교적 좀 간단한 문제였었어요. 자, 어떤 P란 점이 있는데 시각 T에서의 좌표를 잡고요. 그 다음 속력의 최대값이야. 자, 속력이란 것은 너희가 뭔지 알아? 속도의 절대값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속도 벡터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속도 벡터 V부터 한번 해볼게. 지금 X라는 것이 이렇게 되고 Y가 있으니까 X 프라임 얼마가 돼? 1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럼 플러스 사인 T. 자, Y 프라임 얼마 되죠? 그냥 코사인 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V란 벡터의 크기는 각각의 제곱의 루트가 되겠죠? 합의 루트. 자, 그럼 얘 제곱, 얘 제곱 해주면 그냥 써줄까요? 1 더하기 2배 사인 T. 사인 제곱 T. 뒤에 뭐 있어? 코사인 제곱 T. 자,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얘는 1이니까 결국 얘 값은 루트에 2 더하기 2배 사인 T예요. 자, 얘가 최대가 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인 T가 뭐가 될 때요? 마이너스 1이 될 때죠. 플러스 1. 이렇게 될 때죠. 그래서 전체 값은 얼마가 돼요? 2라는 값이 되는 거지. 4니까. 그래서 자, 지금 최대값은 얼마가 돼요? 플러스 2라는 값을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8번째 질문입니다. 자, 5명의 동아리 신입생들에게 같은 종류의 음료수 10병, 그 다음에 같은 종류 빵 7개. 자, 그러니까 중복조합 형태입니다. 그죠? 나눠주는 방법인데, 자, 지금 음료수를 내가 만약 X라 하고요, 빵을 만약에 Y라 한다 그러면 지금 모든 신입생들은 음료수를 X를 빵 Y보다 적게 받을 수 없으면 얘가 항상 어때요? 같거나 큰 쪽이죠. X가 적을 수 없어요. 음료수 더 많대요. 자, 그리고 모든 신입생들 반드시 빵을 한 개씩 받아야 돼. 됐니? 빵을 한 개씩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빵을 한 개씩 줘요. 그러니까 신입생들이 A 친구 B, C, D, E 이 친구도 있는데 빵 7개 일단 나눠줘요. 나눠줘요. 됐어? 그럼 만약에 한 개씩 주고 빵 이제 몇 개 남았어요? 그렇죠. 빵이 2개 남았죠. 이 2개는요, 네 맘대로 줘도 되죠. 맞죠? 그래서 35명에게 중복 허락해서 2개를 줬어요. 됐니? 그럼 예를 들면 뭐 얘를 하나 주고 얘를 하나 줬다 치자. 자, 이 음료수 어때요? 음료수. 자, 이 음료수를 나눠줘야 되는데 이 음료수는 이 친구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주세요. 얘는 한 개 주고요. 왜? 같거나 커야 되니까 한 개 주고요. 얘 2개 주고요. 2개 주고 한 개 주세요, 그냥.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이 조건, 즉 같은 조건까지는 만족했죠. 7개 나눠줬습니다. 이제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죠. 3개도 줘. 내 맘대로 주면 되죠. 그럼 최소 어때? 같거나 크게는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뒤에 뭐가 돼? OH3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 같은데 막상 들어가면 간단하죠. 다시 일단 같은 종류의 빵 7개를 나눠줘요. 한 개씩 최선 주고요. 2개 더 남았죠? 네 맘대로 주세요. 전 얘를 3개 하나 줄 거예요. 네 맘대로 하세요. 상관없어요. 어떻게 줬든지 간에 빵을 준 개수만큼 다시 음료수를 주는 거야. 친구들한테 강제로.
다시 빵 받은 내가 빵을 예를 들면 3개 받았어. 3개만큼 음료수 받는 거예요. 근데 빵 2개 받았습니다. 2개만큼 음료수 받는 겁니다. 일단 그 개수만큼 음료수 다 주세요. 그럼 음료수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죠. 그 3개는 내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럼 얼마가 돼요? 7이니까 6 컨비네이션이 곱하기 8이니까 7 컨비네이션 3 얼마야? 15? 얼마니 그러면? 35? 자, 이런 값을 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얼마냐? 그러면 35 곱하기 15니까 이번 계산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갑자기 5, 35, 175, 35 얼마야? 그럼 525? 오, 맞았어. 아, 나 더스 빼서 할 줄 알아 이제. 멋있어진 것 같아. 자, 원래 선생님 더스 빼서 잘 틀리는데 오늘은 맞는 것 같아. 갑자기 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과 친구들 계산 잘 안 하는데 갑자기 하고 싶었어요. 525. 자, 이게 28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2문제 남았네요. 529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529번은 이제 벡터 문제인데, 자, 정삼각형 ABC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두 점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뭐예요 지금? 내적이 0이죠? 자, 그러면 삼각형 이제 ABC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자, AP와 CP가 있는데 내적이 0이야. 그 말은 뭐냐면은 이들의 중심을 갖고 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상의 적당한 P라는 점이 있으면 AP 베타, CP 베타 내적 항상 뭐예요? 무조건 수직이죠. 내적이 제로죠. 자, 그래서 이 P라는 건 뭐냐면은 AC를 지름한 원주상에 있는 점들이에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로 그럼 여기서 Q라는 점 뭐예요? BC, 얘를 지름으로 하는 이런 원 위에 적당한 Q라는 점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런데요. AQ의 길이가 최대가 돼. AQ.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어디냐면 딱 이 중심에 있을 때 여기가 가장 길이가 멀겠죠. 자, 그럴 때 얘를 우리가 뭐라 했어? X라고 부르면 돼. 도형 해석 능력입니다. 자, 그럴 때 AX 벡터, 이 벡터하고 PC. P라는 점이 얘를 막 움직이는데 이 PC 벡터의 뭐야? 내적이 최대가 되고 싶어. 자, 우리가 내적의 최대는요,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자, 이거 일단 좀 지우고요. 자, 이런 아이디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쌤, 이쪽 봐봐. 자, 예전에 좀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이제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이 9라 해도 되고요, 1이라 해도 되고, 통상적으로 이제 구변을 많이 잡습니다. 여기 9를 잡고요. 자, 구변 사이에 어떤 P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점을 B라고 잡고, 그래서 AP 베타, 내적 AB 베타의 최대를 구해라, 맥시멈을 구해라, 같이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AB 베타, 그 다음 AP 베타, 그 다음 뭐예요? 그들의 세타가 코사인의 요 값을 해준 건 내적이지 않습니까?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 자, 그런데 자, 이 P라는 점이 막 움직이게 되면 AP 사이의 거리도 변하고 각도 변해요. 자, 우리가 미수가 2개 있어서 변하는 이야기, 즉 변량이 2개 있으면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둘 중에 좀 하나는 뭔가 고정시켜줘야 돼요. 고정. 그래서 보통 9나 1은 중심을 많이 따져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어찌되건 간에 우리가 이렇게 되죠. 보세요. 자, 이 길이 곱하기 얘를 떨어뜨리는 건데 결국 길이 곱하기 길이의 각이란 거 A 베타 크기, B 베타의 크기, 코사인 세타인데 이 B 베타 크기, 코사인 세타 그게 뭐예요? 요만큼의 길이죠.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정사형. 그래서 이 도형, 즉 도형 플러스 내적은 항상 너희가 이렇게 정사형으로 생각한다. 정사형. 그래야 이해가 좀 더 쉬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언제예요? 이렇게 했을 때, 즉 P가 여기 있을 때, 즉 내가 이렇게 했을 때가 이 길이와 정상 떨어뜨리는 이 길이가 뭐가 돼요? 바로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항상 도형의 내적 문제는 너희가 정상에 떨어뜨렸을 때 어떨 때가 최대가 되겠니?까지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가 이제 최대인데, 자, 이제 시점을 좀 맞춰보자. 그러면 AX 벡터 내적에, 자, 얘를 AC-AP.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AX 벡터 내적 AC 벡터 마이너스 AX 벡터 내적 AP 베타 이래야 되겠죠. PC. 됐죠?
자, 그러면 얘가 우리 일정 상황에서 얘가 최대 되려면 어때요? 이 값이 뭐가 되면 돼요? 이 값이 바로 최소가 되면 되죠? 최소. 맞나요? 됐죠. 다시. 우리가 이 값이 일정한 상황에서 이 값이 최소가 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AX 벡터와 AP 벡터가 최소가 되는 값을 잡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그림이 좀 더 안 이쁜 것 같아서 선생님 그림을 잠깐 당겨왔는데 한번 봐봐요. 자, 선생님 그림과 방금 반대죠? 난 이제 이렇게 그렸었는데 이제 해설지에는 이렇게 그려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AX 벡터, 지금 이 AX 벡터가 고정 벡터예요. 됐죠? 그 다음 AP 벡터. 자,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P가 여기 막 움직이는데 AP 벡터 최소가 되려고 그러면 이 반대쪽으로 정사형을 떨어뜨렸을 때 이 반대쪽으로 가장 길이가 길게. 왜냐면은 우리가 이 벡터와 이 벡터 있으면 어때? 서로 반대면 값이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어때요? 점점 최소가 되겠죠. 지금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진행 방향과 반대인 방향, 즉 이쪽 방향인데 길이가 가장 길어. 그러면 어때요? 원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서 여기 떨어지는. 즉 요만큼이 뭐가 돼요? 음수로서 길이가 가장 길죠. 즉 최소될 겁니다. 자, 그래서 P라는 점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그걸 우리가 Y라고 두는 거야 지금. 자, 그럴 때 질문이 뭐냐요? C가 어디 있어? Y. 이 각을 구하고 싶어요. ACY. 자, 이 각은 뭐예요? 이 각은 우리가 원주각이라고 그래요. 원주각. 자, 원주각이라고 해서 뭐예요? 항상 중심각이 절반이죠. 중심각이 누군데요? 자, 요게 바로 우리가 뭐예요? 중심각입니다. 그럼 얘가 우리 세타 한다 그러면 여기가 2세타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얘가 정삼각형 여기가 몇 도야? 30도. 즉 6분의 파이. 그럼 얘도 6분의 파이? 그럼 세타는 뭐가 돼요? 그렇죠. 12분의 파이랑 값이 되겠지. 12분의 파이. 자, 그래서 분자분만 더하면 얼마가 돼요? 13.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도형에 대한 내적의 최대 최소 전부 다 뭐야? 정사형을 떨어뜨려서 너희가 전부 다 계산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30번 문제인데, 자, 정역이 0과 파이인 함수 fx가 a sin x예요. 자, a는 1보다 크대요. 자, 이거에 대해서 부등식 y가 1 이상 fx 이하를 만족한 0의 넓이를 s1, 부등식 0과 1 사이를 만족한 넓이를 S2. 자, S2에서 S1을 뺀 거에 최대값 스몰 s 이거의 값을 구해라. 미분의 뭐 최대 문제인데 그냥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해요. 그게 30에 넘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뭐 30 치고는 뭐 생각이 조금 뭐 문제가 좀 간단한 거였었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 여기에 이제 최대값을 잡고 너희가 구하는 과정이니까 구하는 요령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띄워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제 그림을 쓰면 막 그려놨는데, 자, 얘가 지금 함수가 y가 a의 sin x예요. 0부터 파이까지. 됐죠? 자, 그럴 때 a는 값이 1보다 컸으니까 약간 위에 좀 그려주고요. 1보다 위에 이 부분, 이만큼을 뭐라 그랬나 보니까 이만큼을 S1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1에 해당되는 적당한 알파 값과 적당한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구할 수 있지. 자, 여기서 우리 관계식 하나를 찾는데 뭐냐면은 a의 sin 알파 이 값이 얼마? 1이죠. 그래서 a란 것은 sin 알파분의 얼마가 돼? 1이라는 것을 만족해. 자,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얘를 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S1부터 구할 텐데 첫 번째 S1이라는 면적은 얼마거든? S1이라는 면적은 인테그랄 알파부터 파이 마이너스 알파. 선생님, 알파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계산해서 이거 너희가 성립하는 거 보여주시고 넣어주시면 돼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사인 알파는요, 얼마가 돼요? 사인 알파는 또 A분의 1이에요. 뭐 A는 물론 이렇게도 되지만. 그래서 어차피 얘를 계산하고 나면 이들을 써서 다 계산하게끔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S1은 어쨌든 알파부터 파이 마이너스 알파까지 뭐예요? A sin x dx. 계산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S2라는 건 어떻게? S2라는 것은? S2라는 것은 전체 면적에서 S1 빼면 되지. 전체 면적은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A sin x dx. 여기서 뭐예요? S1 빼면 되죠. 이렇게. 그게 이제 S2라는 면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부터 이제 계산 한번 해봐요. 이제 얼마 되냐면은 마이너스 A에
코사인 x 알파 파이 마이너스 알파.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를 끄집어내고 들어가시면 얼마 돼요?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너희가 써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a에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값이 얼마예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죠?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죠? 그럼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알파가 돼요. 다시 얘기하면 2배의 코사인 알파가 돼요. 자, 이게 S1이란 면적이 돼요. 자, S2 면적 어떻게 돼요? 이 면적. 자, 얘는 똑같이 하죠.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a의 코사인 x 거기에 0부터 파이 거기다 누굴 빼면 돼요? 2배의 코사인 알파를 빼면 돼요. 자, 그럼 계산을 주게 되면 얼마에 들어가면 코사인 파이가 얼마가 돼요? 코사인 파이 얼마? 마이너스 1이지. 그럼 a만 남죠? 그 다음 0 들어가면 얼마예요? 코사인 0, 1이죠. 마이너스 a지 플러스 a지. 그럼 얘가 2a가 되고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알파가 되죠. 자, 그래서 얘는 2a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만나주시면 확인만 좀 한번 해보고. 자, S1은 그래서 지금 2배의 코사인 알파. 됐죠? 이렇게 하나 잡고. 자, 그 다음에 S2라는 거는 지금 2a에서 마이너스 S1 한 거. 그렇게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S1 면적에서 설마 하나 빠졌구나. 자, S1 면적은 이만큼 어때요?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야, 이 부분도 빼야겠네. 쌤 쏘리. 그래서 S1이란 거는 알파부터 파이 마이너스 알파 지금 이만큼이죠. 이 정적분 값에서 자, 요 부분 요 색깔 칠한 부분을 빼줘야겠네요. 자, 그럼 간격이 얼마가 돼? 여기서 빼면 얼마냐? 파이 마이너스 2알파지. 그래서 여기 파이 마이너스 2알파는 빼자. 요 쌤 실수. 됐지? 여기 파이 마이너스 2알파. 그럼 여기도 파이 마이너스 2알파. 그죠? 여기도 파이 마이너스 2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알파.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뭐예요? S1이란 면적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배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2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 오케이, 됐어요. 자, 이제 누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이 A란 값,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건 아까 좀 전에 구해놨죠. 여기 대입에 들어가면 되죠. 자, 그래서 이쪽 한번 볼게요. 그럼 2배 A 대신에 사인 알파분의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2알파, 그 다음 마이너스 파이. 자, 결국 이게 뭐예요? S1이라는 값입니다. 이게 지금 S1이라는 값이고, S2라는 건 뭐예요? S2라는 거는 여기다 얘를 지금 정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도 이제 S1이 아까 좀 전에 틀렸겠네. S1이라는 값을 그냥 빼자, 그냥. S1. 이렇게 하자. 자, 그럼 아까 얘가 2배 2에 했으니까 2에 2에서 누굴 빼요? 이거. 마이너스 2배, 사인 알파분의 코사인 알파.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2알파. 그 다음에 더하기 파이. 이렇게 해준 것이 바로 S2의 면적이 되는 거죠. 선생님 확인 한 번만 해볼게요. 보자. 그러면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는 뭐 해요? 우리가 이를 빼서 이제 뭐야? 계산을 정도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해설지를 보고 참조해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구하면 아마 답이 200 정도 나올 거예요. 계산은 간단한 거니까. 자, 그래서 자, 선생님 좀 전에 실수했는데 어쨌든 이 S1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정적분에서 이 부분은 꼭 빼야 되는 거니까 그거 일단 지켜주시도 하고요. 뭐 계산은 어렵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이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형 1회 오늘까지 해설 강의 마치고 선생님 2회 때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